배제고 조롱 사태 후속 조치들이 이제 속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팀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협회 차원의 네.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내린 조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야지를 선창했다고 이제 밝혀진 한 명, 그리고 탱크데이를 외친 한 명을 학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금방 드러났어요. 그 친구들 학교 차원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어른들의 입장 표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징계 이후에 교육적 회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공식 사과를 했고요. 배제고 학생들이 제대로 사과를 하고 5.18 묘역 참배를 하고 교육을 받자라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당사자거나 혹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움직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반대로 가는 곳이 있으니 우리 이제 이정주 기자가 출입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입니다. 과학이죠, 과학. 네, 그냥. 정말 과학입니다.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들. 몹쓸 짓을 한다 싶으면 그 당 이런 네. 생각이 드는. 자, 우리 애들 핍박하지 마라. 며칠째 필사적으로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한 트럭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는 드디어 급기야 한국 사회의 몹쓸 습속 중에 하나. 내가 그 학교 나왔어. 학교 선배가 나오셨습니다. 권영세 동무님. 일부 학생의 철없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듯 과한 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심지어 뭐라 했냐?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 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을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처벌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징계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징계를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공정하지 못하대. 학생이라서 철이 없으니까 과하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을 규제하려고 규정이 있는 건데 학생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규제를 했더니 공정하지 못하다. 집단 제재라서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검사 출신의 국정원 출신의 오선 국회의원 우리 이제 권영세 의원님이 집단 제재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법대로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관장하는 유소년 야구를 관장하잖아요.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집이 있습니다. 각 협회는 다 갖고 있는 스포츠 협회 규정집에 징계 종류를 29제에 달고 있어요. 뭐라고 됐냐? 운동 경기부.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는 학교 운동 경기부죠.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네. 6개월 출전 정지는 이 징계 기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하가 3개월이고요. 최장이 1년이니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다. 근데 뭔 고3이라 가지고 대회를 못 뛰면 입시를 못 한다. 애들 인생을 망친다. 그럴 거면 규정을 왜 둡니까? 그러면 아예 저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3은 입시 망치니까 안 되고 고1, 고2도 학교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성적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대회 못 나가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규정을 왜 만들어?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요 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권영세 의원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야 애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를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 인생 내내 가져왔을 것이냐? 우리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파묘. 자, 5년 전으로 파묘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느냐? 권영세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교육만 하면 안 돼. 가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복지와 형사 사법 체계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애들을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촉법도 그냥 내려가지고 초등학생도 13살, 12살 이런 애들도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 그렇지. 엄벌을 해야 교육도 된다. 해라. 라고 권영세와 보수 쪽에서 먼저 들고 나왔던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균형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배제고 애들은 심지어 촉법도 아닌데.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불공정해졌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어봐 얼른. 자. 말 그대로 참교육의 시대야. 참교육 유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 표현의 자유가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요라고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철없는 실수에 핑계를 대면 공분을 처맞는 게 요즘 시대 분위기입니다. 네. 넷플릭스 좀 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정하기로 따질 거면 경기 방해를 받은 쪽이 어느 쪽이냐? 졸지에 경기하다가 혐오 공격을 당한 쪽이 어느 쪽이냐? 피해자가 누구냐? 광주일고 학생들인데. 그렇죠. 피해자한테 이입하는 게 보편적 정서 아닙니까? 맞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이고야 안 됐다 어떡하냐? 그렇지. 이게 뭔 꼴이냐? 저것들 큰일 날 놈들이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광주 출신이면 정말 마법처럼 갑자기 가해자가 불쌍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엄마가 지켜줄게.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한테 혐오 공격을 하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까? 그런 선수를 키워내는 게 대한민국 유소년 스포츠의 목적인가요?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는 고3인데 우리 애 이거 해가지고 명문대 가야 되는데 아니면 프로 드래프트 지명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까지 광주 타령 좀 했다고 스타벅스 타령 좀 했다고 그거 철없는 장난인데 이거 뭐라고 하는 놈들 다 뭐야 이거 나쁜 놈들이네 라는 얘기들 학교폭력 현장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하는 학부모, 가해자 학부모들 딱 그런 행태를 보이고 계시다. 다시 사건의 본질.
저는 그래서 이 사건 터지자마자부터 동남아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스포츠맨십과 학생 스포츠 얘기를 좀 해보자. 거의 매일 이제 외국사를 들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더 고교 야구에 목숨을 거는 나라입니다. 이종주 기자 야구 좋아하니까 알겠지만 장난이죠. 갑자원의 나라예요. 교시엔의 나라다. 일본도 우리보다 더 심한 입시 지옥의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고교 야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테면 선수단 내에서 학폭이 있었다. 대회 기권 갑자원 못 나가는 그냥 자동빵입니다. 무조건 뭐냐? 반납이에요. 출전권 반납이야.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봅니다. 자, 무려 여름 고시원에 3년 연속으로 진출한 학교, 히로시마의 명문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빡빡 깎죠. 일본 그 고교 야구 선수들. 1차전은 이겼어요. 심지어 고시원에 나가서 1차전을 이겼어. 2차전 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자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 대회 기권한다. 라고 저렇게 이제 허리를 숙였습니다. 교시엔 대회가 시작된 뒤에, 그러니까 경기 시작했는데 팀이 기권하는 거는 고시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150년 됐을 거예요. 저 대회가. 그렇죠. 단 한 번도 없었던 경기 도중, 게임 도중, 대회 도중 사퇴하는 경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1월에 기숙사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1학년 학생이 컵라면 먹었다고 1학년 1명을 2학년 4명이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 한 달 남기고 SNS로 폭로가 됐어. 문제가 근데 뭐였냐면 실제로 그 2학년 학생들은 가벼운 주의를 받고 1학년 학생이 피해자가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연맹이 알렸고 연맹에서 주의 조치를 한 거예요. 3월에 경고까지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고시엔에 나간 겁니다. 여론이 난리가 났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청춘의 성전이 고시엔인데 이런 놈들이 나와? 난리가 났어요. 원래는 당연히 기권해야 되는데 교장이 버팁니다. 학교가 포기를 안 하니까 SNS에서 추가 폭로가 터져요. 가해 학생의 신상털이가 나오고 그리고 학교를 폭파해버리겠다. 니네 학교 학생들 테러를 하겠다. 이런 협박들이 날아든다고 당시에 저 교장 선생님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며칠 전에 첫 번째 게임 이길 때 왼쪽이 그 홋카이도 출신의 출전학교예요. 얘네를 이겼어. 고려고등학교가. 그랬더니 홋카이도 학생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잖아. 일본 야구 끝나고 맞아요.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2명이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인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나온 거지. 자격도 없는 놈들한테 떨어진 게 분해가지고 악수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쏟아집니다. 논란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문체부 장관 아베 도시코 문부 광학상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까지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버티던 교장이 결국 기권을 하고 사퇴를 했다.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버텼느냐. 팩트가 아닌 게 많다. 애들 얘기 들어보면 좀 다른 얘기 있다. SNS도 문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처맞고 본인도 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대가리를 박죠. 저희 왼쪽이 누구냐? 일본 고교 야구연맹 회장입니다. 그냥 대가리 박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고시엔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사 아사히신문 회장입니다. 주관사 회장은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대가리 박습니다. 왜 그 학교를 일찍 빼지 않았냐? 난리가 난 거지. 기자들한테 진짜 개욕을 먹었습니다. 이게 유소년 야구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른들은 원래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정작 국민의힘의 어른들, 정치인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학생들의 미래라든지 인격 형성이라든지 유소년 스포츠가 왜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를 감추지도 않아요. 자, 국민의힘의 어저께 최고위원회의 장면,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징계는 대학 입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합니다. 자, 명백한 혐오 표현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데 입시에 애들 대학 가야 되니까 출전 정지는 과하다. 그럼 저의 답변 이거죠.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이 없는 선수가 스포츠를 도구로 삼아서 대학을 가도 됩니까?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래도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것이 정말 5.18 모욕에 해당되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고 5.18 정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것을 무슨 역사 왜곡이다, 민주화운동 폄훼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적인 단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타벅스 마케팅 관련된 그 사태를 패러디했다. 5.18 모욕은 아니었다. 애초에 그 탱크데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근데 뒤에 진짜 본심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마사지 정도입니다. 진짜 본심은 따로 있죠. 들어보시죠. 광주 새천년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앉히고 술판을 벌였던 인물들이 아직까지 광주 5.18 정신을 주장하면서 정치판에서 실세로 그리고 호요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린 학생들이 스포 까야지 한번 했다고 해서 6개월 출장 정지까지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배재고 학생들이 5.18을 조롱한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들은 그거를 천진난만하게 그냥 패러디한 건데 근데 제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 패러디를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걸 왜 광주 1고 학생들한테 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른들이 나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의 지도부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자, 청년 최고위원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5.18도 결국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독립운동 유공자들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처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조금 지나치게 성역화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라든지 헌법 전문에 다른 사건을 배제하고 5.18만 수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5.18에 비하했다고 해서 대통령 장관까지 나서서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다소 지나치게 균형을 잃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30대거든요. 저희 때도 5.18 교육 많이 받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는 원래 젊은 생각이 꼰대가 들고요. 무섭죠. 5.18 성역화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반감이 생긴 거다. 그래서 나는 애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뭐니까 요약하면 할만하니까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네가 일배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 혐오하지 말랬더니 꼰대들이 이거 싫어하니까 그럼 나는 더 혐오하겠다. 위선이 싫으니까 나는 이 공론장의 모든 규범을 비웃고 깨부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단식을 해? 그럼 나는 폭식을 한다. 니네가 불매를 하면 나는 먹어서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5.18이 뭐 성역이냐? 참사 피해자가 뭐 벼슬이냐? 유가족이 벼슬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빡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괴물이 되는 게 정당화가 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을 한 거예요. 가해자의 논리를 뒤집어 쓰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면서도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세월호 때처럼 일배가 돼버렸다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 자유, 막 표현의 자유 이렇게 포장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장동영 아저씨 이런 짓 하고 김기현 아저씨 이런 짓 하고 심지어 이거를 선거 전략이랍시고 써먹고 지금도 배재고 사태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미래를 뭐 꺾지 말. 관심도 없어요. 애들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도 없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에라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묻게 되는 거야. 옷이 똑같아. 저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네. 일배 조질 때는 그냥 같은 옷인 것 같아. 유니폼이야. 대체 어떻게 이게 괜찮냐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게 괜찮아요? 심지어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일본 놈들아. 좀 답답하고 화가